먼 옛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와 종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인간은 신이 다스리는 존재이며 날씨의 변화나 각종 재난의 발생은 신의 기분에 따라 나타난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기원전 6세기 무렵 만물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질문으로 하여금 서양 철학 및 자연과학이 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물의 유래에 관해 묻는 게 왜 중요한 발견일까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의 모든 변화를 신의 의지에 의탁했던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의 눈으로 자연현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철학과 과학을 동떨어진 것으로 느끼기 쉽지만 그것은 각 학문들이 이제 모두 세분화돼서 다뤄지고 있을 뿐 고대의 철학은 과학과 수학, 정치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학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양 철학사를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철학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철학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역사란 건 어느 날 뿅 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켜켜이 쌓인 인물과 사건들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간단한 개념 정리 등을 위주로 철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게끔 서양 철학의 큰 흐름을 함께 훑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시초격 철학자는 바로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탈레스입니다. 그는 현재 튀르키예 땅 위치에 있는 밀레토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밀레토스는 이오니아 지방의 상업 중심지로서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동방과의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요. 풍성한 이야기와 토론이 오고 가며 그야말로 자연 철학의 태동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탈레스는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은 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고체나 기체 혹은 액체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물은 이 세 가지 모습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야말로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탈레스의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이 하나라는 스승의 생각은 이어받았지만 물이 아닌 아페이론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페이론은 번역하자면 무한의 어떤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양도 형태도 정해지지 않은 어떤 무한한 자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경쟁하고 대립하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질이 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땅이나 물, 공기, 불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아낙시만드로스는 흥미로운 우주론을 펴기도 했는데요. 지구는 거대한 원통의 모습이고 공중에 뜬 채 움직이지 않으며 그 주위로 해와 달, 별들이 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와 천체에 대해서 모델로서 이론을 펼친 것은 최초이기에 아낙시만드로스는 천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 물에서 태어난 생물이 진화한 형태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이런 이야기는 당대 사람들 그리고 후대에 걸쳐서도 오랫동안 비웃음을 사기도 했는데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진화론이란 당연한 얘기가 됐지만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관할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의 진화론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진취적이고 선구적인 이론이었을 겁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인 아낙시메네스는 모든 것의 근원은 공기라고 얘기합니다. 공기가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면서 물, 불, 흙, 바람 등이 만들어지고 나아가 인간 영혼의 활동도 공기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밀레토스 학파는 더 이상 신의 의지대로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세상이 아닌 과학과 자연의 시선으로 우주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생각을 통해 서양 철학 역사의 장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누군가 심오한 주제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질문을 던질 때 와, 이거 꽤 철학적인데?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단어지만 막상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쉽게 툭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요. 철학이란 인간이나 인생, 세계의 지혜, 궁극의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무슨 말인지 대강 느낌은 오지만 직관적으로 머리에 딱 새겨지는 문장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무언가를 안다고 얘기하려면 초등학생 조카도 이해가 될 정도로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아주 찬찬히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시다. 일단 철학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고 무슨 뜻인지 뜯어볼까요? 철학의 영문명은 필로소피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필레와 지혜라는 뜻 소피아가 합쳐져 라틴어 필로소피아가 된 게 그 어원입니다. 다시 말해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이 단어가 일본에 들어오면서 희철학이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원하고 바란다는 의미의 희, 박다, 안다는 뜻의 철, 배움과 학문을 뜻하는 학, 즉 알매 관해 탐구하는 학문,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이란 모든 문화권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그 주제와 답변에 대한 것은 각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모든 철학은 물음표를 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곤 했습니다.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이유에 대해 탐구하며 말이나 글을 통해 후세 사람들에게 답과 설득을 전하려고 노력했죠. 철학적 주제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왜 하늘에 떠 있을까? 공을 던지면 왜 바닥으로 떨어질까? 슬플 때 왜 눈물이 날까? 이런 아주 일상적인 내용부터 대중은 어떤 통치자를 원할까? 자유롭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인간의 본성은 착할까 나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고 탐구하는 게 바로 모두 철학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이러한 궁금증을 신에게 의지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땐 신이 축복을 내리는 것이고 재난이 닥칠 땐 신이 분노했다고 여기곤 했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에게 딸 페르세포네를 강제로 시집 보낸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는 딸이 지하로 가 있는 동안 슬픔에 잠기곤 했고 그 슬픔 덕에 모든 땅이 잠들어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화의 체계 안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미토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밀레토스 학파를 시작으로 이러한 신화적 해석 속에서 벗어나 자연의 법칙으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밀레토스 학파를 서양 철학의 태동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한편 에페소스 귀족인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불로부터 태어나 대립과 투쟁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엔 다시 불로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의 원리를 대립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주 먼 훗날 헤겔의 변증법을 떠올리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헤겔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 우선은 넘어갈게요. 또한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변화하며 우리는 같은 냇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물이란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강물은 이전에 흘러간 물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물이 변화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마구잡이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공통된 법칙 안에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며 변화하지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절대적 법칙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요. 자, 그런 절대적 법칙을 바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깨우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에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철학자는 엘레아 지역의 파르메니데스입니다. 파르메니데스의 문장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인데요.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당연한 소린가 싶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죠. 첫 번째로 있는 것은 있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언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없는 것,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떠올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은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없는 것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파르메니데스는 사물이란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하려면 그것을 이루는 재료들이 바뀌고 또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꽉 찬 하나의 덩어리기에 변화할 수 있는 빈틈이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자, 창밖에 있는 나무들을 생각해 볼게요. 나무들은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으며 형형색색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자,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되는 세계는 얼핏 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 나무들은 정말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파르메니데스는 세상을 감각이 아닌 이성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감각으로 보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며 진정한 진리, 진정한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계는 변화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입니다. 그리하여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각이나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본질에 해당하는 진리를 찾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보았던 헤라클레이토스와 사물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파르메니데스의 두 주장, 즉 변화와 불변의 대립은 2000여 년에 걸친 서양 철학 역사를 거치며 지금까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지방 트라키아에 살던 데모크리토스는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 두 사람의 이론을 절충해서 받아들였는데요. 사물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만물은 변화한다는 것을 어떻게 둘 다 수용해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원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사물을 쪼개고 또 쪼갰을 때 절대 쪼개지지 않는 단위가 바로 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다만 그 원자들이 합쳐지거나 떨어지면서 사물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과학의 발달로 원자는 미립자라는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다는 게 밝혀졌지만 기원전 5세기라는 그 먼 옛날에 이런 발견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밖엔 표현할 방법이 없죠. 또한 데모크리토스는 인생의 목적은 즐겁고 활기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단순히 재밌고 신나는 상태를 얘기한다기보단 괴로움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해야 하고 그것을 구별하는 힘이 바로 쾌활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역시 항상 큰 소리로 웃고 다니며 지식을 전파했고요. 그 덕분에 웃는 철학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은 훗날 가깝게는 쾌락주의를 주장한 에피쿠로스 학파에 영향을 줬고요. 멀리는 현대의 물리학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서양 철학의 시작은 신들의 세상인 미토스에서 과학과 이성의 세상인 로고스의 세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철학의 범위가 자연이 아닌 인간에 대해서 다루게 된 고대 그리스 철학의 다음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